마리아의 이야기는 버클리 음악대학 합격이라는 화려한 이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더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이다. 미국 보스턴의 세계적인 음악 명문에서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한 소녀가 그 길을 그대로 걷지 않고 한국행을 선택했다. 안정적인 학교, 예측 가능한 미래 미국 음악 시장이라는 넓은 무대를 뒤로하고 그녀가 택한 것은 낯선 언어, 낯선 방송국, 그리고 외국인에게 가장 어렵다는 한국 트로트였다. 그런데 한때 미스트롯 2에서 최종 12위까지 오르고 현역가왕에서 톱세븐까지 이름을 올렸던 그 마리아가 최근 방송에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왜 갑자기 보이지 않는가? 인기가 식은 것인가? 아니면 방송 뒤에서 아무도 말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마리아의 본명은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다. 그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한국 문화와 음악에 깊이 빠져 있었다. 단순히 한국 드라마를 보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수준이 아니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마리아는 약 15세 무렵부터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일은 발음 몇 개를 익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높임말 억양 세대마다 다른 말투 감정이 실리는 표현까지 모두 다르다. 특히 트로트를 부르려면 단어의 뜻만 알아서는 부족하다. 가사 안에 담긴 정한 이별 가족 세월의 무게를 이해해야 한다. 마리아가 특별하게 보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녀는 한국어를 외운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감정을 몸으로 받아들이려 했다. 마리아의 학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은 버클리 음악대학이다. 버클리 음악대학은 미국 보스턴에 있는 세계적인 음악과 명문으로 실용음악과 대중음악 분야에서 매우 높은 명성을 가진 학교다. 에 따르면 마리아는 버클리 음악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정확히 짚어야 할 사실이 있다. 마리아가 버클리에 정식으로 등록해 수업을 들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녀가 버클리 재학 중에 중퇴했다거나 휴학했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핵심은 입학 허가를 받을 만큼 음악적 가능성을 인정받았지만 실제 진로의 방향은 미국의 대학이 아니라 한국의 무대였다는 점이다. 이 선택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버클리라는 이름은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큰 기회다.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안정적인 이력과 넓은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길보다 한국 방송 출연과 한국 음악 시장에서의 도전을 택했다. 엠넷 너의 목소리가 보여. 외국인 유학생 예능 유학 소녀 같은 프로그램은 그녀가 한국 대중 앞에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 이때의 마리아는 단순한 외국인 출연자가 아니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노래를 부르고 한국인 시청자에게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야 하는 도전자였다. 그 선택은 진로 변경이라기보다 인생의 중심을 한국 음악 시장에 걸겠다는 결단에 가까웠다. 한국에 온 뒤 마리아는 언어 실력을 더 체계적으로 다졌다. 애는 그녀가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것으로 언급된다.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은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정규 과정은 1급부터 6급까지 구성되고 각 단계는 약 10주 동안 진행된다. 이 과정은 단순 회화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함께 훈련하며 한국어의 구조와 표현을 깊게 익히게 한다. 마리아의 공식 토픽 성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송에서 보여준 실제 능력은 이미 많은 시청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리아의 한국어가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유창한 발음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트로트 가사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을 이해하려 했다. 어떤 노래는 부모와 자식의 정을 담고 어떤 노래는 떠난 사람을 향한 그리움을 담고 또 어떤 노래는 세월을 견딘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
외국인에게 트로트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음정과 박자가 맞는다고 해서 완성되는 장르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이 감정을 표현하려고 한국어의 어미 하나, 숨을 쉬는 위치 하나, 말끝의 떨림까지 신경 썼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에게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인 트로트 감성이라는 평가를 보냈다. 현재 마리아는 인천 가톨릭 대학교 문화예술 콘텐츠학과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목은 그녀의 앞으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다. 문화예술 콘텐츠학과는 단순히 노래하는 기술만 배우는 곳이 아니다. 문화 콘텐츠 기획, 스토리텔링 예술, 마케팅, 저작권, 콘텐츠 산업 구조처럼 실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맞닿은 분야를 다룬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무대 위에서 노래만 부르는 가수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고 스스로 브랜드를 설계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하려는 길 위에 있다. 외국인 가수로서 한국에서 오래 활동하려면 계약, 저작권, 방송, 구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해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리아의 대중적 전환점은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방송된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이었다. 당시 그녀는 외국인 참가자로서는 이례적으로 깊은 라운드까지 진출했고 최종 12위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단순히 외국인이 한국 노래를 잘한다는 호기심을 넘어 진짜 트로트 가수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무대 위에서 마리아는 발음만 또렷한 참가자가 아니었다. 노래의 정서를 살리고 한국 트로트가 가진 감정선을 따라가며 시청자에게 낯설지만 묘하게 익숙한 울림을 전했다. 이때부터 마리아라는 이름은 한국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이후 마리아는 MBN 현역가왕에 출연하며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애는 그녀가 이 프로그램에서 톱7에 올랐다고 언급된다. 미스트롯 이 이후에도 실력이 일회성 화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한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무대에 서는 시기까지 이어지며 그녀의 방송 활동은 다시 상승세를 타는 것처럼 보였다. 외국인 출신 트로트 가수가 한국 대표 무대에서 이름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이었다. 한국어를 좋아해서 시작한 소녀가 한국 트로트의 경쟁 무대에서 인정받는 장면은 많은 팬에게 감동을 줬다. 하지만 한일카왕전 이후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어진 스핀오프 프로그램과 관련 활동에서 마리아의 이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팬들은 이상함을 느꼈다.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화제성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보이지 않는지 의문이 커졌다. 일부는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일부는 방송국이나 제작사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측했다. 그러나 마리아의 최근 공백을 단순한 인기 하락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녀의 뒤에는 계약 문제, 소속사 변화 제작 구조, 그리고 새로운 활동 방향이라는 복잡한 흐름이 겹쳐 있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이다. 애는 마리아가 과거 매니지먼트와 전속 계약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온다. 쟁점으로는 계약 해지, 사생활 침해 주장 매니저 교체 문제, 광고 계약서 제공 문제, 행사 출연료 조정 문제 등이 거론됐다. 양측의 주장은 서로 달랐고 그 과정에서 마리아가 큰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외국인 아티스트가 한국에서 혼자 활동하며 법적 분쟁을 겪는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언어를 이해해야 하고 법률 체계를 알아야 하며 업계 관행까지 감당해야 한다. 동시에 대중 앞에서는 밝은 표정으로 노래해야 한다. 마리아는 방송에서 늘 씩씩하고 환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그 표정 뒤에는 한국 연예계의 복잡한 현실을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이 있었을 수 있다. 소속사와의 갈등은 단순히 한 회사와 한 가수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활동 일정, 방송 출연 행사, 섭외 광고 계약 수익, 배분,
이미지 관리까지 모두 연결된다. 특히 외국인 아티스트에게 매니지먼트는 더 중요하다. 비자, 언어, 문화 계약 해석, 일정 조율까지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가 흔들리면 무대에 설 기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후 마리아는 더 작은 규모의 독립적인 기획사와 함께 활동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택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진다. 작은 회사는 아티스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줄 수 있다. 노래 이미지, 콘텐츠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여지도 커진다. 하지만 대형 방송사나 제작사와 협상할 때는 불리할 수 있다. 한국 연예계에서는 소속사의 네트워크와 규모가 방송 출연 기회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마리아의 방송 노출 감소는 단순히 개인 인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매니지먼트 구조가 바뀌면서 방송과 연결되는 통로가 좁아졌을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제작사와의 매니지먼트 권한 문제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은 본방송이 끝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방송 이후가 더 중요할 때도 많다. 이제 콘서트, 스피노프 예능 음원 발매, 해외 공연 팬미팅, 광고 지역 행사까지 다양한 수익 구조가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제작사 기존 소속사 아티스트 사이에 권리와 수익 배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누가 출연자의 스케줄을 관리하는지, 누가 공연을 추진하는지,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갈등이 생기기 쉽다. 마리아가 일부 후속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배경에도 이런 관리 권한과 계약 조건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현역 가왕과 한일 가왕전 이후 이어진 프로그램들은 관심이 컸다. 출연자 한 명 한 명의 활용 가치도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작사와 소속사 사이의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실력 있는 가수라도 후속 활동에서 멀어질 수 있다. 팬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계약과 일정 권리 문제가 작동했을 수 있다. 마리아의 경우 외국인이라는 특수성까지 더해졌다. 한국의 방송 시스템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활동 기회를 얻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다. 는 그녀가 새로운 분야로 활동을 넓히고 있다는 점도 짚는다. 음악 방송 출연이 줄어든 사이 그녀는 콘텐츠와 영화 쪽으로도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언급된다. 특히 케이팝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미국인 여성 캐릭터는 실제 마리아의 삶과 맞닿아 있다. 액션과 신체 훈련이 필요한 장면을 위해 많은 시간을 준비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영화 촬영과 홍보 일정은 생각보다 큰 에너지를 요구한다. 따라서 최근 방송 무대에서 더 덜 보이는 이유에는 단순한 배제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 시간을 쓰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도 포함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에게 특별한 사생활 논란이나 도덕적 스캔들이 없다는 점이다. 그녀는 여전히 성실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기억된다. 한국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한국어와 한국 음악을 존중하며 트로트를 가볍게 소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중의 호감도도 남아있다. 또한 가족 중 한국전쟁 참전 이력이 있는 인물이 있다는 사실은 한국 팬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리아의 한국 사랑이 단순한 유행이나 방송용 설정이 아니라 개인의 관심과 가족사의 연결 속에서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다. 결국 마리아의 이야기는 외국인 가수가 한국 트로트를 좋아해 성공했다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다. 그 뒤에는 버클리 음악대학 입학 허가라는 기회를 두고도 한국행을 택한 용기, 15세 무렵부터 한국어를 익힌 끈기,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에서 언어를 다진 시간 미스트롯 이 최종 12위라는 성과, 현역 가왕 톱세븐이라는 또 다른 증명, 그리고 방송 뒤에서 겪어야 했던 계약과 소속사 문제까지 함께 존재한다. 최근 방송에서 자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녀의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긴 호흡의 커리어를 준비하는 전환기일 수 있다. 마리아의 사례가 더 흥미로운 이유는 그녀가 트로트를 선택한 방식에도 있다. 보통 외국인 출연자가 한국 예능에 등장하면 신기함이 먼저 소비된다, 발음이 귀엽다거나 한국 문화를 잘 안다는 정도로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단계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가 선택한 장르는 젊은 외국인에게 가장 낯설 수 있는 트로트였다. 트로트는 한국 대중음악의 오래된 기억과 연결돼 있다. 부모 세대의 노래이고 지역 행사의 노래이며 세월을 견딘 사람들의 감정을 담는 장르다. 그래서 이 장르를 제대로 부른다는 것은 한국어를 잘한다는 말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마리아는 그 어려운 길을 일부러 택했고, 그래서 시청자들은 그녀를 단순한 화제성 참가자가 아니라 진지한 도전자로 보기 시작했다. 방송에서 줄어든 모습만 보고 마리아를 실패한 사례처럼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오디션 이후의 연예계는 시청자가 보는 무대보다 훨씬 복잡하다. 어떤 가수는 높은 순위에 올라도 회사와 제작사의 조건이 맞지 않아 활동이 줄어든다. 어떤 가수는 방송에는 덜 나와도 행사 콘텐츠 학업,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 마리아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녀는 이미 미스트롯 2에서 최종 12위라는 기록을 남겼고, 현역 가왕에서는 톱7으로 언급될 만큼 경쟁력을 보였다. 이 두 결과만으로도 그녀의 실력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은 충분히 드러난다. 또한 마리아의 학업 선택은 단기적인 인기를 쫓는 움직임과 거리가 있다. 인천가톨릭대학교 문화예술 콘텐츠학과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산업 안에서 살아갈지 이해하려는 시도다. 노래만 잘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오늘의 아티스트는 무대 영상 온라인 콘텐츠, 팬 커뮤니티 저작권 브랜드 이미지를 모두 함께 다뤄야 한다. 마리아가 이런 분야를 공부한다면 앞으로 그녀는 단순히 누군가가 불러주는 무대에 서는 가수가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이야기를 설계하는 창작자로 확장될 수 있다. 이 모든 흐름을 놓고 보면 최근 공백은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에 가깝다. 버클리 입학 허가를 받고도 한국을 선택했던 사람이라면 지금의 어려움 앞에서도 다시 선택할 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소속사 분쟁과 방송 구조의 문제는 분명 부담이었겠지만 그것이 그녀의 음악적 가치까지 지워버리지는 못한다. 오히려 그 과정을 지나며 마리아는 한국 연예계의 현실을 더 깊이 배웠고 외국인 아티스트로서 자신을 지키는 법도 조금씩 익혔을 것이다. 마리아가 앞으로 다시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다시 트로트 무대에서 강렬한 한 곡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콘텐츠 기획자이자 배우의 얼굴로 새로운 길을 열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단순한 외국인 출연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녀는 한국 대중문화 안에서 스스로 길을 만들고 있는 아티스트다. 버클리라는 이름보다 더 큰 선택은 한국행이었고, 방송 공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백 속에서도 계속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무대 위에 서는 순간 사람들은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도전은 잠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무대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